임창 선생님의 커리큘럼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현재 효자 QEM에서 그 중등반 메인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5개 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실화인데요. 어제 저 독서관에 갔잖아요. 근데 효자학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독서 QEM 효자학원 돼 있는데 지나가던 분들이 옆에 커피숍 들어가시면서 여기는 무슨 노인학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효자학원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 가르치는 학원이나 이렇게 막 말씀을 나누시는 거 들어봤는데 저희는 성인반 수업은 안 합니다. 저희는 초, 중, 고, 국영수가 중심의 학원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먼저 어떻게 제가 학습의 목표를 잡고 있고 그리고 현재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처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앞서서 동주쌤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확한 커리큘럼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짚고 싶었던 게 이러한 어떤 문해력 관련한 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연합뉴스의 기사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진짜 일선 교사들이 가장 크게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뭐 학원 강사도 해봤지만 이제 제가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개인 과외를 할 때는 영어 수업을 진행할 때도 먼저 가서 국어 어휘력 테스트를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아이들은 되물어보죠. 저희 영어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그래 그렇긴 한데 한번 이거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영어를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이 한글도 많지만 한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포함된 여러 가지 함축적인 뜻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무기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정확하고 아주 킬러적인 해석이 되는 것인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뭐 비록 한글로는 정확히 옮겼다 하더라도 문장은 정확하지만 그거를 자기가 무기로 쓸 수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교사들이 뭐 점수를 매겼을 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그래서 저도 이런 기사를 보고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또 이 부분 가지고 옆에 계신 동주쌤과들께 말씀 나눠봤지만 진짜 이런 게 큰 문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리터러시잖아요. 리터러시 말 그대로. 그래서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커버가 돼요. 왜냐하면 학원의 도움을 받고 학교 시험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영어과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 순간 아이들의 어떤 체감 난이도나 그런 학습량이 저는 5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확연하게 아이들이 실력차가 벌어지는 게 느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일선 선생님들이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보다 무조건 어렵게 출제한다라고 발표하신 분들이 뭐 작년 기사 보니까 제가 한 67% 정도가 선생님들께서 수학은 특히나 가르치는 내용보다 어렵게 내야지만 변별력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중학교 때 실력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등과정에 대한 대비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는데 중3 때 이미 모의고사 완벽하게 점수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는 그냥 보여주기식 학원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냥 수학도 뭐 진도 어디까지 나갔다 선행 어디까지 뽑고 있다 이런 학원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의 점수를 케어하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점수를 잘 낼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원이 바로 독서 QEM 학원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중등 관련해서 아이들이 뭐 내신 점수 받는 것은 사실 그냥 학원에서 뭐 본문 다 통으로 외우고 문제 나오는 거 기출 풀어서 그냥 가면 그대로 거의 다 뭐 벗어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점수가 나오지만 사실 진짜로 해야 되는 거는 하나의 문장이라도 본인이 이걸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장은 그냥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상대로 이제 정말 최상위권의 아이들과 그리고 일반적인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 있어서 이 한 문장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났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자 이걸 보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중학교 1학년이라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죠. 뭐 오늘날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좀 적은 아이들이다. 근데 아이들을 가진다라는 거는 뭐 아이들이 물건이 아니니까 그래 그만큼 아이들을 적게 낳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정말 중1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저출산이 문제 아니야? 라고 이미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앞으로 나올 내용과 그리고 이 필자가 의도하는 말을 정확히 캐치를 하고 그 뒤에 문장을 읽어 나가는 거죠. 독서량이 많은 아이들이 특히 네,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학원들에서 특히나 뭐 초등, 중등 사이에 여러 가지 독서 토론이나 이런 수업들을 준비를 하는 게 네. 사실 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문장에 정확한 해석은 당연한 거고 네. 그 이후에 생명력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문장을 자신의 무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포커스를 잡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을 이제 4가지 구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상단에 보시면 경험에서 지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중등 교재들도 전부 다 모의고사, 특히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이제 포커스를 잡아서 여러 가지 주제별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같은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지문 안에서도 단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워크북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본문에 나와 있던 단어는 당연히 알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작은 이제 뭐 학원에서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할 때에 학교 이제 내신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우리말을 가지고 영어로 영작을 하는 걸 많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말을 기준으로 어떻게 영작을 할지 그 순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해석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수업을 제가 보니까 네. 별도의 단어장을 쓰시면서도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나오는 단어들을 일일이 다 발췌해서 그 시험도 따로 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직접 사실 선생님이 직접 타이핑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으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아이들 관리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아이들의 수업적인 만족도도 높은 이용찬 선생님 발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단어 시험 부분도 제가 이제 뜻을 여러 개를 알려주면 그거를 또 추가적인 얘기를 했을 때 더 점수를 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자, 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의도를 파악해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문법의 경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일선에 있는 교재들이 수학이랑 되게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생님께서도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단원별로 이 공식 알고 뒤에 문제 푸는 거는 잘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그 모든 개념들을 가지고서 네. 내가 이거를 이 개념을 접목시켜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단원별로만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알았다라고 조금 안이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걸 다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의 경우 항상 저희가 누적 모의고사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봤던 단원들 전부 통틀어서 다시 한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법을 누적식으로 예.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살리고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건데 네. 문장의 의미를 살려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하나의 문제를 푸는 것 외에도 일단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따로 교재를 지급을 하는데 네. 문장에 정말 그 문제에 킬러가 될 수 있을 만한 문장을 제가 따로 가져와서 그걸 정말 정확히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너가 정말 정확히 해석을 했으면 그걸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필자의 주관과 또 풀이 객관을 함께 합쳐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제 단어. 그러니까 오늘 시작한 것이 결국에 그날까지 가는 것이니까 단어도 계속 항상 반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매일매일 치러지지만 그걸 또다시 누적해서 단어를 보고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어장 그리고 본문까지 모두 포함해서 주제별로 또 다른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독서 QM 학원에서는 일단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이 중학교 때까지 문해력 키워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제일 모든 언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휘력 부분은 제가 이거는 무조건 약속드릴게요. 저희 학원에 다니면 저는 중학교 때 필수 어휘가 한 5천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까지 커버하려면 한 4만에서 5만 단어 정도 확실하게 아이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저희는 중3 끝나기 전까지 단어장 거의 한 2권, 3권을 끝낼 거잖아요. 그것도 뭐 2바퀴, 3바퀴 반복을 할 거고 레벨 테스트 통과를 못하면 다음 권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어만큼은 무조건 단어 완벽하게 익히고 귀가할 수 있게끔 통과 못한 친구들은 집에 안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로 여름방학을 또 진행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중등반 제가 담당하고 있는 5개 반이 전부 수준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네. 요 각각의 반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면 네, 현재 이렇게 선행과 현행 이렇게 섞어서 5개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 모두가 네. 이제 주 3회 등원이 이제 그러니까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2회 수업은 저희가 독해를 진행을 하고 네. 또 1회 수업은 문법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이들이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반, 그러니까 90분 가량의 이제 매주 들어가는 주간 테스트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중1B와 중1A 이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주간 테스트에서 듣기 평가, 네, 앞서서 또 네. 굉장히 중요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듣기 평가를 지금부터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듣기 평가 그리고 문법 단원 테스트 요거는 네, 역시나 뭐 한 주에 수업했던 것 플러스 나중에 누적해서도 함께 네,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중2B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중2 현행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주간 테스트에 이제 미니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풀 모의고사를 전체 해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버거워하기 때문에 네, 좀 상대적으로 쉬운 영역들인 대입학 위주로 해서 네. 네, 조금 적은 양의 모의고사지만 이거를 풀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뭐 해설 강의는 또 따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2A, 중3A는 아무래도 포커스를 당연히 고등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은 주간 테스트 쭉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 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1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해석들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자체적인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7개년 어법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들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내신이나 이런 것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단원별로 풀었던 것 말고 자기들이 전체를 모아서 해야 되는 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결과들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매주 치러지는 주간 테스트 그리고 제가 이제 해석을 또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스쿨링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네. 아이들이 봤던 단원 테스트 그리고 단어 테스트 모든 걸 다 이제 추합을 해서 네. 이제 학원 데스크에서 이제 가정으로 각각 발송을 했는데 네. 그렇게 뭐 실제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맞아요. 또 네. 너무나 바쁜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어플을 활용해서 안에서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뭐 아이들도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냥 간단하게 스마트폰 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예, 됩니다. 전체에 다 열람이 가능하신데 스크린 프로그램 장점이 뭐냐면 또 선생님들도 수업하실 때 전체 아이들이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반평균이 몇 점인지 네. 또 다른 반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스크린 프로그램은 중등부에서도 저희가 활용하는 쪽으로 결정해 놔서 이번 주부터 바로 모의고사 성적 플러스 전체 주간 테스트, 월간 테스트 평가 자료는 다 스크린으로 입력을 해서 학부모님들께도 저희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중등부 학부모님들께도 영어과에서는 스크린 어플을 설치하셔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성적표를 직접 아이디 입력하시면 아이디하고 비번 입력하시면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는 항상 패스하지 못하면 집에 가지 못하는 걸로 해서 언제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재시험이 결정이 나면 아이들이 주말에 왔을 때 당연히 그때도 모든 반이 다 토요일도 이제 등원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데요. 노 패스, 노 홈. 네, 그때까지도 무조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홈 하니까 약간 좀 집에 없는 자, 조금 좀 냉혹해 보일 수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 정도로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5개 반이 있지만 이제 또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런 아이들의 테스트 결과를 좀 더 저희가 유연하게 반영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좀 더 세분화해서 반을 더 여러 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방학 때는 영어과 수학과 전임 선생님 한 분 정도씩 한 분 이상이 더 오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특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치 본원에서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실 거고 저희 자체 QM학원 본원에서도 또 좋은 선생님들이 계속 뽑고 있기 때문에 방학 특강 프로그램은 지금보다 좀 더 세분화된 반편성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